어느 날 아침 냉장고 문을 열고는 내가 뭘 꺼내려던 거였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할 일 10개쯤은 척척 기억했는데 요즘은 약속, 이름, 전화번호가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작된 걸까? 치매. 누구에게나 두렵고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30일 동안 기억력을 되찾는 실험을 해보기로요. 약도 특별한 기계도 아닙니다. 오직 매일의 작은 훈련으로 진짜로 뇌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 실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명 중 1명은 이미 치매로 진단받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잊어버린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는 단어, 그 작은 신호들이 쌓여 어느 순간 일상 전체를 바꾸는 무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깜빡했을 뿐이야. 하지만 깜빡임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뇌의 기능으로 굳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은 4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지만 훈련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번 실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되찾을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가능하다면 나이 든다는 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실험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약이나 보조제를 쓰지 않고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저는 30일 동안 3가지 훈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두뇌 스트레칭.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고 기억나는 단어를 10개씩 적어보기. 단 5분이지만 집중력과 언어 기억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억 훈련. 스마트폰 앱, 브레인업과 루미어스지를 이용해 퍼즐, 암기 게임, 순서 맞추기 훈련을 하루 10분씩 놀이처럼 즐기되 기록을 남겨 변화를 추적합니다. 셋째, 생활 기억 루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며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을 3가지씩 떠올려 말하기.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뇌의 감정, 기억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이 3가지 훈련을 30일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서 제 뇌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기억력은 정말로 되살아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려 합니다. 실험 첫날,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을 읽고 단어를 적는데 불과 3개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3일째, 퍼즐 훈련에서 같은 문제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역시 늦은 걸까? 하는 마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산책 중에 문득 어제 적은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다시 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7일째, 앱 점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게임 점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중력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15일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기지 않아 아내가 늘 먼저 말해주던 걸 제가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20일째, 산책 중 만난 이웃의 이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안녕하세요만 말하고 지나쳤는데 이번엔 김 선생님, 잘 지내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다시 처음 날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억나는 단어 수가 3개에서 12개로 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하루 쌓였던 작은 노력들이 조용히 제 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란 건 한 번에 사라지지 않듯 한 번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면 우리의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낀 30일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저는 뇌과학 전문가에게 제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뇌세포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 자극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뇌도 여전히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연결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뇌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극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전문가가 제안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새로운 걸 배우는 습관. 악기, 언어, 글쓰기 익숙하지 않은 활동일수록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둘째, 리듬 있는 생활. 수면, 식사, 산책 시간을 일정하게 두면 뇌는 안정감을 기억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셋째, 감정 자극. 기억은 감정과 함께 저장됩니다. 즐겁거나 뿌듯한 순간을 자주 경험할수록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결국 기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움과 감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멈출 때 우리의 뇌도 멈추는 거죠. 이 30일의 실험을 통해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반복되는 자극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단 5분이라도 매일 하면 그게 곧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첫째, 하루 한 장면 기억하기.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저녁에 잠시 눈을 감고 떠올리며 복기하세요. 이건 기억을 감정과 연결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둘째, 이름 부르기.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한 번 더 부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뇌의 언어,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하루 10분 새로움 시간. 늘 걷던 길을 바꾸거나 새로운 책 한쪽을 읽어보세요. 뇌는 낯선 자극을 좋아합니다. 이건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작은 기억 하나를 되찾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저는 여전히 모든 걸 완벽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하는 것이라는 거요. 우리가 잊는 건 단지 정보일 뿐, 사람의 마음과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꺼내보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실험은 뇌를 되살리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되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진짜 기억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깜빡깜빡하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기억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기억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시니어 아지트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